검사 독재, 야당 파괴, 민주말살 규탄한다. 선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대한민국의 민주화 법치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방탄에 숨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입니다.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겁이 없다 이렇게 정조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민주당이 저렇게 모였습니다. 지역위원장, 당직자, 보좌진 대략 2,5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또 다른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날강도 검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아무래도 검찰은 안 되겠습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천공 스승님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대통령 앞날도 훤히 내다보시는 분인데 그까짓 돈다발 하나 못 찾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지적을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지금 다뤄져야 될 문제 같아요. 이걸 자꾸 정치화시키는 자체.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더 큰 문제다. 누가 보더라도 오늘의 국회 광장에서의 규탄 대회는 어울리지 않는 규탄 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오전 국회 앞에 제가 스케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좀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밑에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있고요. 직함생략하고 좌정청래 우박홍근 최고위원들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이 의원들이 쭉 서 있습니다. 오늘 대략 한 2,500명 정도 왔다는데 생각보다 좀 파란 물결이 꽤 많았어요. 어제 민주당의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이젠 전쟁이다라는 공식 논평을 냈지 않습니까? 아마 당 차원에서 당 대표에 대한 이제 영장 청구라는 것은 당에 대한 어떤 이 위협 이런 것들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당초 한 1,500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2,50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5년 정권 뭐가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대수가 아닌 정권을 왜 잡으려고 그렇게 하셨죠? 대통령 후보 나오셨지 않습니까? 대수 아닙니다. 대한민국 5년 정권, 국민이 정말 대한민국을 맡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이 문제를 자꾸 정치화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지방자치제 실시라든지 직선제 쟁취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지금 탄압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자치단체장 시절에 일었던 비리 문제 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지금은 이 문제를 당의 문제로 치환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예를 들어 독재 시절에 어떤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있다면 국민들이 많은 공감을 할 겁니다. 많은 박수를 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박수를 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에서 이게 정적에 대한 보복일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치러진 범죄가 과연 민주당 대표 이후에 치러진 범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이제 시위를 한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닌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도 물론 저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어떤 당 차원에서는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냉정해야 되는 차원이 있다. 민주당은요 굉장히 뿌리가 있는 정당입니다.
예전 1955년 창당 이후부터 예. 민주화의 적통이라는 굉장히 뿌리가 있는 정당인데 근데 과연 민주당의 선배들이 이 모습을 보면 과연 수긍하실까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보면 뭐 당직자, 보좌관, 민주당 인사들이 꽤 많이 참석을 했고 저렇게 일명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까지 저렇게 파란 풍선을 들고 구속영장 청구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 첫 화면으로 봤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뭐 전면전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돌이킬 수는 없어도 이렇게 또 규탄대회까지 10개 맞는 거냐. 법적으로 다투고 냉정하게 될 부분이 마치 검사 독재, 용산 대통령실까지 끌어들이는 게 합리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는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제 당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표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제가 파악한 당내 분위기는 거의 99%가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예.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도 상당히 무리하다라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처럼 사실상 3,000명이 모였다라고 할 정도로 이 규탄대회가 긴급하게 소집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원령을 내렸다거나 인위적으로 뭔가 인원을 결집하기 위해서 당에서 움직이고 작업할 시간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직자뿐만 아니라 당직을 맡고 계시지 않은 일반 국민분들까지도 힘을 보태주신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행위 자체가 사법적으로 논리를 갖추고 또는 구속의 필요성이 정말 인정돼서 청구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자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행위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예. 자연스러운 분노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공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천공 얘기를 왜 꺼냈는지는 잠시 뒤에 또 만나볼 텐데 근데 이제 어제도 그렇고 사실은 이 대표가 최근에 본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과거 민주주의 투쟁에 앞장섰던 그 주요 굵직한 인사들과 비교를 해서 이걸 정적 탄압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까지 나서서 바로 반박을 했어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저 이른바 주장, 그 정적 탄압,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는 그 주장에 일부 동의하는 국민들조차도 예. 저는 어제 긴급 최고위에서도 이야기했고 오늘 또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만 자신의 처지를 마치 조봉암, YS, DJ의 야당 대표로서의 정치적 탄압과 동일시하는 것은 예.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이번에 제기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무슨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그리고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예. 그 야당 대표가 군사 독재나 이런 어떤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뭐 제명이 되는 YS라든지 사형 선고를 받은 DJ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사법적으로 사형 선고 나자마자 바로 사형이 집행된 조봉암이라든지 이런 식의 군사 독재와 독재 체제에 항거하는 야당 인사로서의 주요한 정치적 탄압으로 자기를 그 동일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민들 중에서 한국의 현대 정치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김현철 전 YS 자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만 DJ와 YS는 박정희 군사독재 정부에 대해서 민주화를 진정시키기 위한 야당 지도자로서의 어려운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고 탄압을 받은 겁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2013년, 14년, 15년에 성남시장 할 때 대장동 일당하고 서로 짜고 쳐가지고 수천억을 배임하고 뇌물을 수백억 받아 챙긴 거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데 그게 민주화 투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당 대표라는 형식적인 공통점밖에 없는데 그 야당 대표라는 형식적 공통점은 작년에 겨우 야당 대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받고 있는 구속영장 청구는 몇 년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지자체를 장으로서 토착 비리 토건업자와 결탁했던 걸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비유만큼은 제발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구정차장 네. 지금 뭐 굳이 YS의 둘째 아들 김현철 씨의 얘기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저 규탄대회가 오늘이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내일 비일보가 있는 듯한데 토요일 오후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이 용산으로 달려간다는 얘기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네, 저는 아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장외 집회 횟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규탄대회는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앞으로 민주당이 계획적으로
17개 시도당을 순회하면서 이 장외 집회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계기로 해서 와해될 위험성이 있다. 이것을 똘똘 뭉쳐야만 함께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 의식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이 새 과시,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다, 하나로 뭉쳐 있다.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은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뭐 이렇게 장외 집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거대 야당인데 왜 장애로 나가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번 주말에 또 두 번째 장애 투쟁을 할 수도 있다. 혹은 아까 자막에 잠깐 나갔지만 그 자막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진짜 뭐 21만 명이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말에 대통령실 인근 용산에서 21만 명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집결령까지 내렸다. 꽤 이재명 대표 주변이 격양된 분위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내부가 다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건 아닌 듯합니다. 이후에 어쨌든 민주당 차원에서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민주당 일부에서는 제2의 조국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걱정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